안녕하세요. 한 주간 의료 AI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화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어서 화요일 기준으로 할게요. 템퍼스 목표가가 35불 나왔습니다. 이제 제퍼리스라는 곳에서 신규 버리지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실적 부진 의견을 달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40불대인데 촬영하고 있는 화요일 새벽 48, 49 막 이렇게 50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5불의 매도 의견은 추가 하락 여지를 크게 냅뒀어요. 근데 또 같은 날에는 TD코인에서 65불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TD코인에서는 원래 70불의 목표 주가를 주고 중립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 중립에서 매수로 바꾸면서 65불로 변경을 했어요. 2배 가까운 차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소식과 앞에 말씀드린 것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지금 화요일 기준으로 이란이랑 미국이랑 협상 여지가 커지면서 많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고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정리해놓은 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 중에 AI 의료 신뢰도 역설이 나왔어요. 믿고 싶지 않지만 이미 쓰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설문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핵심은 사람들이 AI 의료를 불신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미 깊숙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어디 아프시거나 뭔가 몸이 안 좋으면은 AI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 역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불신하진 않고 되게 맹신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떤 수치가 나왔냐면은 AI 의료 활용 찬성에 24년도는 52%였습니다. 26년도에는 42%로 1년 만에 10% 하락이 나왔고 AI 의료 효율성 신뢰도는 64%에서 55%로 떨어졌습니다. 응답자의 51%는 이미 의사상담 없이 AI를 통해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믿기는 싫은데 이미 쓰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현재 섹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AI로 영상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걸로 풀 AI로 영화를 뭐 만들었다. 풀 AI로 만든 것만 올리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우로 쓰려고 어디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저작권을 30억인가? 몇십억에 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얼굴을 토대로 주인공 만들어서 AI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들은 모든 걸 그렇게 AI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상용화한다. 영화관에 걸린다. 이러면 사람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불편한 골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곳에 돈을 쓰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영화 같은 거 활용되는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실사화라든지 3D 뭐 이런 쪽에서 사용되면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그렇게 반감을 갖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 나오는 분야들에서도 역설적이게는 꽤나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하는 바로는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빅파마는 오히려 AI 데이터 통합을 더 심화하고 있고 이는 개인 소비자 레벨과 기업 기관 레벨의 AI 채택이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제 결국에 쓸 거라는 거죠. 기업에서는 AI가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어쨌든 너네는 결국에 쓸 수밖에 없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템퍼스 AI의 고객 역시 개인 환자가 아닌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해 봐야 되는 뉴스였어요. 리스크로는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실제 임상 현장에 AI 도구 채택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 강화로 인해 투자 심리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의료 AI 섹터 투자 심리는 냉각될 대로 냉각돼가지고 뭐 더 될 때가 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매출 대비 시총이 뭐 엄청 높다는 아닌데 엄청 또 낮은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지금 적자 내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냉혹한 밸류 잣대를 갖다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뭐 그렇게 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밸류는 더 올라가야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뭐 시장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뭐 아닌 거니까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사놓고 기다리는 게 우리 투자자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FDA의 AI 의료기기 규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와 26년 AI 의료 채택 서베이 결과 발표입니다. AMA. 다음은 템퍼스 AI의 향방을 가를 두 가지 상반된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됐습니다.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전사 파트너십 확대인데 템퍼스와 길리어드가 단연간 확대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기존에는 CDK2 분자 굴루 분해제 프로그램이나 임상시험 설계 등 특정 프로젝트 단위의 협력이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길리어드 온콜로지 R&D 전체가 템퍼스의 데이터 인프라인 렌즈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사적 구조로 격상됐습니다. 템퍼스 CEO는 여러 빅파마들에 이어 길리어드까지 협력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무 조건은 비공개였는데 이게 굉장히 아쉽죠. 이거 1분기 실적 발표 때 좀 나와줬으면 하네요. 이제 이건 월요일에서 화요일 최근 뉴스인데 제가 영상을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화요일 날 찍다 보니까 월화에 나온 소식을 좀 갖고 와서
먼저 찍어봅니다. 오늘 뜬 소식이랑 뭐 카더라도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좀 제 시간에 올려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D코인에서는 보유에서 매수로 65달러, 이거 70달러에서 65달러로 내려온 건데 보유에서 매수로 올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낮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제퍼리스에서는 매도 의견으로 35달러를 줬습니다. 최하가 나온 거예요. 우선 지금 템퍼스의 숏이 26.48%입니다.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폭등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숏커버 터지면 생각보다 많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6%는 좀 비이상적으로 많이 높은 거예요. 제발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차트 보면 참 처참한데 이게 아직 주도주가 정해지지 않은 시장에서 막 성장주들이 날뛰어서 올라가다가 섹터의 선택을 못 받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다른 차트 펴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광랜이라든지 우주라든지 메모리 선택받은 곳은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지금 다 말아 올려서 전고점 뚫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기업의 매출이 굉장히 낮아서 템퍼스보다 훨씬 낮은 기업이 많은데 시총은 막 2배, 3배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에는 의료 AI 섹터가 선택받지 못해서 좀 버려진 섹터가 됐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미래에는 의료 AI 섹터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은 기관에서도 올 거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건데 올 때까지 계속 추적하면서 투자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뭐 그러면서 계속 비중 조절하고 회사 추적하고 본질의 훼손은 없나, 뭐 시나리오가 변경된 거 없나,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추적해서 투자할 것 같습니다. 아직 49불인데 지금 시장이 사스포칼립스가 너무 과매도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런 식과 사모신용 그 정도급 아니다, 다 터져도 규모 자체가 대처가 안 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공포감을 좀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상승이 조금 눈에 띄죠. 그럼에도 49불이에요. 아직 50불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시장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내가 앞자리 4를 다시 볼 줄은 몰랐었거든요. 저는 일단 비중을 12월부터 멤버십에서 말씀드리고 아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비중을 계속 좀 줄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비중 이동을 옮긴 상태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 4짜리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빨리 5짜리 뚫고 70불대에서는 놀아줬으면 하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1분기 실적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카더라 돌았던 게 템퍼스랑 파토스, 아스트라제네카가 준비했던 그 AI 모델이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1분기 때 진짜 제발 나와야 되는 거고, 나오면은 어느 정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35불 대 65불이 거의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극명한 대립인데 우선 저는 TD코인을 좀 더 맹신합니다. TD코인은 의료 섹터를 좀 잘 아는 애널이기도 하고 템퍼스를 되게 오래 추적해온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D코인을 당연히 맹신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는 5불 낮췄어요. 65불로 낮췄고, 제퍼리스는 수익률 하회로 신규 커버리지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했는데 매도 의견 주면서 35달러로 책정했어요. 현재 40불대에서 놀고 있는 주가 기준으로 상승으로는 약 50%의 상승 여력과 17%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같은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갈린 거죠. 극명하게 상반된 의견이 템퍼스가 처한 현재 구조를 좀 그대로 보여줍니다. 매수 논거는 길리어드와 같은 대형 딜이 누적되면서 NRR,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순매출 유지율 126%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11억 달러 이상의 TCV 총 계약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TD 코인의 기대이자 근거입니다. 반면에 매도 논거에서는 83%에 달하는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갭 기준 적자가 여전하고 재무 조건이 비공개된 딜이 많아 실질적인 수익 가식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주주들과의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는데 그 기업 간의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템퍼스는 어쨌든 계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비공개를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당연히 가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주들과 소통은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기업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5월에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및 앱 사업부의 성장률과 TCV 업데이트 결과가 이 논쟁의 단기적인 판정자가 될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 성장주들이 이 1분기 실적에 따라서 팡 올라가냐, 계속 횡보 하락하냐, 뭐 지금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26년 가이던스 확정이 좀 나올 거고, 지금 불고 있는 이런 주가 하락에 따른 그런 공포감, 노이즈들에 대한 어닝콜에서 설명, 그 숫자로 박살낼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이만큼 잘 벌고 있어, 그런 우려감은 가질 필요 없다, 이런 걸 보여줘야 지금의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템퍼스를 떠나서 모든 성장주가 지금 갖고 있는 퀘스천이긴 합니다. 시장에서 제퍼리스가 지금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다가 첫 의견으로 매도를 냈습니다. IPO 한 지가 꽤나 지난 시점에서.
있어요. 그랬다는 거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음을 좀 시사해주고, 반면 기존 커버리지 팀이었던 TD 코엔이 길리어드 딜 직후 매수로 상향한 것은 파트너십 확장의 패턴을 수익 전환의 결정적 신호로 본 결과입니다. 저도 TD 코엔의 말에 좀 더 공감합니다. 양쪽 모두 논리적 근거가 어느 정도 확실해요. 제퍼리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 의문 때문에 지금 템퍼스의 매수를 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향을 정해줄 거는 실적 발표랑 어닝콜밖에 없어요. 결국에 많은 빅파마들이 계속 템퍼스를 찾고 계약을 하고 파트너십 확장을 넓혀가고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매출 유지율 자체가 원래 쓰고 있던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돈을 더 쓴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이번에 이게 조금 130%대로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리스크로는 제퍼리스가 제시한 35불 목표가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및 갭 적자 지속, 템퍼스가 흑자로 돌아선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거는 논갭 기준입니다. 갭 기준으로는 아직 되려면은 꽤나 많이 남았어요. 27년, 28년 그쯤 돼야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길리어드 포함 다수의 딜이 재무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실질 수익 기여도가 불투명합니다. 인사이더 매도에 따른 오버행 리스크 및 연초 대비 큰 낙폭에서의 추가 하락 시나리오를 제시해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는데, 다행히 오늘 제가 찍고 있는 화요일 기준으로는 좋은 반등 보여주고 있어요. 6% 상승하고 있습니다. 7%인가? 간만에 보는 높은 상승폭이긴 합니다. 이런 상승폭은 FDA 승인 소식 나왔을 때 막 8%, 9% 가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당연히 1분기 실적과 어닝일 거고, 데이터와 앱 사업 성장률과 TCV 업데이트.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옴으로써 이 단기적인 논쟁의 판정이 나오겠죠. TD코인 및 제퍼리스 리포트 원문도 한번 가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리포트들 챙겨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파운데이션 모델의 1분기 성과 공개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나오고 있는 카더라에 따르면은 곧 있으면 공개될 거다라고 나왔는데 뭐 정확히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이거의 종지부를 찍어줄게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와야 됩니다, 빨리. 이제 그럼 특징주 볼 텐데,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HIV 치료제인 빅타비로 연간 140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대형 바이오파마입니다. 현재 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항암제 이 온콜로지 분야의 가장 공격적인 피벗을 진행 중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독일 바이오텍 투블리스를 5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길리어드가 왜 템퍼스랑 전사계약을 맺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면은 템퍼스의 수익 모델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투블리스라는 기업을 50억 달러에 인수했고, 여기는 핵심 차세대 ADC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입니다. 기존 ADC의 고질적인 약점인 조기 약물 방출 문제를 해결하는 P5 접합 기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26년 1분기에만 아셀릭스, 투블리스, 카토그래피 옵션 행사, 템퍼스 전사계약 등 1분기 딜 총액만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HIV 수익으로 온콜로지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채우겠다는 메시지가 좀 명확했습니다. 1분기에 많은 걸 했어요. 길리어드가 1분기 만에 130억 달러를 항암제에 쏟아부으며 템퍼스와 전사계약을 맺은 흐름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인수로 파이프라인을 채우고 템퍼스를 통해 파이프라인의 AI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통합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데이터 구매가 아니라 R&D 실행 인프라를 외주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템퍼스의 높은 NRR 유지가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길리어드 항암제 피벗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임상 데이터 해석 역량이었고, HIV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과 항암제 영역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템퍼스와의 전사계약은 바로 이 약한 고리를 메우는 수단이 될 거고, 4월 30일 실적 발표에서 예즈투고의 8억 달러 가이던스 진행률과 온콜로지 파이프라인 마일스톤을 주시해야 됩니다. 길리어드의 리스크로는 재무부담 증가인데, 연이은 딜로 인해 투블리스 클로징 후 차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2월 23일로 예정된 아니토셀의 FDA 결정에서 불승인이 날 경우 충격이 예상되고,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여러 빅파마들과 ADC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투블리스 발표 당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이 길리어드의 공격적인 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이고, FDA 결정, 아셀릭스 투블리스의 딜 클로징 현황과 템퍼스 파트너십 수익 인식 시점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템퍼스 얘기가 나오고, 템퍼스 실적에서도 길리어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마무리 해보자면은 오늘 주의 깊게 다뤘던 두 개의 리포트, 제퍼리스의 35불 논거의 핵심은 성장률은 훌륭한데 갭 적자가 여전하고, 파트너십 딜 재무 조건이 대부분 비공개라 실질 수익 가식성이 낮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였고, TD코엔의 65불 핵심 논거는 길리어드 같은 전사계약이 계속 추가되면 TCV와 NRR이 복리로 성장하고 데이터와 앱 사업부 마진이 높다, 장기 플랫폼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이건 좀 시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논거예요. 제퍼리스가 주장하고 있는 게 확실히 템퍼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고 불안한 부분이고, TD 코엔이 말하고 있는 게 템퍼스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부분 의견과 본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데이터랑 앱 사업부의 그런 장기 플랫폼으로 가는 AI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가치 반영을 아예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랩실이나 운영하고 유전체 검사나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TD 코엔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길리어드가 이번 주 13빌리언을 온콜로지에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템퍼스의 전사 계약을 맺었다는 건 빅파마 입장에서 템퍼스 데이터 없이는 온콜로지 R&D를 제대로 못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신뢰도가 흔들려도 제퍼리스가 매도를 해도 빅파마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다 한들 빅파마는 계속 템퍼스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약이 실제로 계속 나와요. 제가 지원해서 가져오는, 억지로 가져오는 소식이 아니라 그냥 계속 뜨는 소식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다 계약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데, 원래 시장이라는 게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딱딱딱 밸류에 맞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매도도 없을 거고 버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 당연히 투자 포인트는 전부 다르겠고 스타일도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반복되지만 1분기 실적 발표와 이 어닝콜 CEO 입에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릭이 이번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 이런 하락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달래기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늦어서 죄송하고 이번 주는 좀 빠르게 준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의료 AI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